대한민국의 얼굴, 신이 내린 비주얼, 그리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완벽한 아이콘. 여러분은 최은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결점 하나 없는 조각 같은 외모와 성실한 태도, 그리고 군 복무 중에도 에이펙 정상회담의 사회를 맡을 만큼 국가적인 신뢰를 받는 청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완벽한 유리성에 유례없는 크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 무려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탈세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2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추징당한 세금만 200억 원입니다. 이건 과거 이병헌, 한효주, 김태희 같은 톱스타들이 휘말렸던 탈세 논란과는 그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 단위였다면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상황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토록 영리하고 이미지 좋던 그가 이런 거대한 불길 속에 던져지게 된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최은우 탈세 논란 뒤에 숨겨진 치밀한 설계와 그 속에 가려진 뼈아픈 실책들, 그리고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이 사건의 결정적 패착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해에 수백억 원을 버는 슈퍼스타라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인 45%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절반을 가져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절세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최은우 씨 측이 선택한 방식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교묘했습니다. 바로 모친 명의의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었죠. 우리나라 세법상 개인의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최고 세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즉, 내가 번 돈을 개인이 아닌 법인의 수익으로 돌리기만 해도 세금을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은우 씨의 연예활동 수익이 소속사를 거쳐 본인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세운 법인을 한번 거치게 만든 겁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법인 진짜 일하는 회사 맞아? 아니면 세금 깎으려고 만든 이름뿐인 종이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 법인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강화도에 있는 한 장어집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우 씨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바로 그 식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누비는 글로벌 스타의 매니지먼트와 기획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 서울 강남에 세련된 빌딩이 아니라 강화도 논밭 옆 장어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 건물에 등록되어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나요? 심지어 최은우 씨는 과거 자신의 SNS에 이 식당 사진을 올리며 제 단골 맛집이에요 라고 홍보하기도 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부모님의 가업을 돕는 효자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그 장소가 사실은 수백억대 탈세를 위한 설계도의 중심지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속였구나 라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세금 회피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은우 씨에게 200억 원, 소속사인 판타지오에게도 82억 원이라는 매머드급 추징금을 때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은우 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죠. 자, 여기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국세청님, 당신들이 세금 매기기 전에 우리가 왜 억울한지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이 심사에서 이기려면 단 한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그 강화도 장어집에 주소를 둔 법인이 진짜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무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볼까요? 법인이 실제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사람입니다. 그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그들이 최은우라는 아티스트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200억 원을 추징했다는 건 이 법인이 최소 300억에서 400억 원 규모의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수백억 원어치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강화도 장어집 지하에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 법인에 고용된 직원이 한두 명뿐이거나 그마저도 가족 구성원이었다면, 혹은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기존 소속사인 판타지오가 다 하고 이 법인은 그냥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통로였다면, 그렇다면 이 과세전적부심사는 보나마나 패소입니다. 실제 사업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그 수백억 원은 그냥 최은우 씨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돈을 법인이라는 바구니에 옮겨 담은 나눠먹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소지를 강화도로 선택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난 강화도 같은 지역에 법인을 세우면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탈세를 위해 아주 세밀하게 지역까지 골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죠. 이 정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탈세 설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모든 일이 그가 군 복무 중에, 그것도 한국의 얼굴로 선택받아 화려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를 보며 역시 최은우는 다르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부모님 식당에 종이 회사를 차려놓고 국가에 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선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수백억을 벌면서도 조금 더 아끼기 위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내고 떳떳한 국민의 영웅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최은우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넷플릭스 주연작의 공개가 불투명해졌고 광고계에서도 지우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00억 원을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신뢰라는 자산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최은우 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하지만 강화도 장어집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한 법인의 정체가 진짜 회사임을 증명해내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완벽한 청년 최은우의 모습은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20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씁쓸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연예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의 유혹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그로 인한 몰락의 징후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편법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세무사의 퇴근길 경제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사건의 이면을 가장 생생하고 날카롭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 그리고 여러분은 최은우 씨의 이번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